어제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서울 청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솔립 기자,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이곳 청계천은 거센 물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천 수위가 높아지며 청계천 보행로까지 물에 잠겼는데요. 뒤로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의 청계천 출입은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어제부터 서울과 인천 전역,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강우량이 6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10mm 이상이 예측될 때 발령됩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수도권에서 50mm에서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에서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도 있는데요. 서울시는 하천 범람에 대비해 도림천과 안양천 등 서울 시내 하천 29곳, 둔치주차장 4곳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네, 특히 충청권의 피해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충남 서해안 일대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당진천이 범람하고 이 지역 역천과 예산 삽교천 수위가 경보 단계를 넘어서는 등 곳곳에서 범람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는 서산 420mm, 태안 307mm, 춘장대 30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서산에는 시간당 107mm의 극한호우가 쏟아졌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당진 지역에서는 당진천이 현재 범람 중이며 초대천도 홍수 심각 단계에 접어들어 범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당진, 홍성, 태안, 서산, 천안 등지엔 산사태 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폭우의 영향으로 기찻길도 일부 막혔는데요. 코레일은 경부선 서울역에서 대전역 구간, 장항선 천안역에서 익산역 구간 등의 일반 열차 운행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 오산에선 지은 지 2년도 안 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달리던 차량을 덮쳐 한 명이 숨지는 등 전국에서 비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고가도로 옆으로 콘크리트 구조물과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손전등을 비춰가며 흙더미를 파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오산시 가장동을 지나는 한 교차로에서 10m 높이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도로가 지금 잘리면서 넘어가 버린 것 같잖아. 지금 여기서 보니까 저 도로가 이쪽으로 다 넘어간 거 아니야? 이 사고로 도로를 달리고 있던 차량 2대가 무너진 구조물에 파묻혔습니다. 뒤따르던 승용차는 일부만 묻혀 탑승자가 겨우 탈출했지만 앞서가던 차량은 완전히 매몰됐습니다. 운전석에 타고 있던 남성은 사고 약 3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차량을 덮친 구조물은 모두 180톤에 달했습니다. 구조물이 워낙 무거워서 들질 못하는 관계로 뜯어내서 저희가 수작업을 해서 사람을 꺼낸 상태입니다. 사고 직후 고가도로 위와 아래 도로는 전면 통제됐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엔 이렇게 통제선이 둘러쳐져 있고 도로는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돼 이렇게 텅 비어 있는 모습입니다. 사고가 난 고가도로는 준공된 지 2년가량 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기도와 소방당국은 사고와 어제 내린 호우의 연관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고 직전 오산에는 시간당 40mm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앞서 사고 3시간 전쯤 해당 고가도로에는 깊이 40cm의 도로 파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오산시는 오후 5시 반부터 고가도로의 2개 차로 통행을 막았지만 사고가 난 아래 도로는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쏟아지는 빗 속에서 소방대원들이 도로에 넘어진 나무를 치웁니다. 어젯밤 11시 기준 인천시는 24건의 비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반지하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일반 침수 피해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 침수가 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폭우로 하늘길과 바닷길도 묶였습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2개 항공편이 결항됐고 인천과 군산 등에서도 5개 항로 7척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또 8개 국립공원 225개 구간과
하천변 89개 구역이 통제됐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구치소 버티기에 들어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48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는 중단됩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구속 상태로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의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겠다는 겁니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엿새 만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강제구인 집행을 거부하며 구치소에서 버티더니 또다시 법기술을 들고 나온 겁니다. 당초 특검은 어제 세 번째 강제구인 지휘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구치소 측에서 특검이 직접 와달라고 요청하면서 박억수 특검보가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와 맞물려 보류됐습니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신문과 증거 조사를 마치고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조사는 중단됩니다. 계속되는 강제구인 압박을 지연시키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됐을 때도 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하며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고 구속된 후엔 구속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일단 기간 계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법조계에선 앞서 법원이 구속 사유로 든 증거인멸 우려가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적부 심사는 내일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오늘 변호인 접견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의장 해임을 강행할 가능성이 또 제기됐습니다. 설마 무리하게 해임을 할까란 분위기도 있었지만 해임설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곧 해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기사에다 전날 공화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통보 편지 초안을 보여줬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화당 하원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해임 얘기를 들었고 해임이 임박했다고 99% 확신한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증폭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해임을 의논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No, I talked about the concept of fire him. I said, what do you think? Almost every one of them said I should. 무차별 관세 부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탓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유보하면서 트럼프는 파월에 대한 인신공격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백악관이 워싱턴 DC의 연방준비제도 건물 개보수 비용이 과도하게 들었다며 공격에 나선 점도 석연치 않습니다. He's doing a little renovation for 2.5 billion of the Fed, building a renovation, and they have a close to $900 million cost overrun, and it's a shame.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부정행위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없어 백악관이 구실을 찾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 점을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연막 작전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I don't rule out anything, but I think it's highly unlikely unless he has to leave for fraud. 법적 논쟁 소지가 큰 해임을 트럼프가 밀어붙일 경우 경제적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임설에 시장도 반응했습니다. 달러 강세에 제동이 걸려 1390원대 중반까지 올랐던 달러 원 환율이 1387원에 마감했고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장중 5% 선을 넘어섰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